그날 밤 제 몸을 감싸던 건 30년 전 오빠와 절친했던 그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처음 마주친 그 남자와 이렇게 될 줄은 저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그 따뜻한 체온이 나를 채우던 순간 저는 그동안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감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저의 두 번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니까요. 제 마음의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오빠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채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 하나뿐이었죠. 암 진단을 받고 오빠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휴직계를 내고 오빠 곁을 지키기로 했어요. 오빠는 제게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도 오빠는 저를 위해 자기 삶을 많이 희생했습니다. 병실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60 후반 정도 되어 보였고 키는 크지 않았지만 허리는 꼿꼿했어요. 깔끔한 회색 정장에 흰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죠. 그분은 조용히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는 오빠의 손을 잠시 잡더니 말 한마디 없이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누구신지 몰랐지만 얼굴은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오빠 회사 모임에서 몇 번 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후로도 그분은 자주 오셨어요. 어떤 날은 책을 가져와 오빠 옆에 앉아 조용히 읽어주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오빠의 얼굴은 그분이 오실 때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몇 번 더 뵙고 나서야 기억이 났어요. 이상우 씨, 오빠가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죠. 대학 동창이자 예전에 잠시 사업 파트너였던 걸로 알았어요. 하지만 오빠는 그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고 저도 깊이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오빠는 일 이야기를 집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오래 알고 지내셨죠, 오빠랑?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상우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네, 거의 40년 됐네요. 가끔 오빠 얘기 들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오빠 모습도 많을 것 같아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참는 것 같았죠. 상우 씨는 늘 같은 시간에 왔다가 가셨어요. 오후 4시 병실 문이 열리면 그분의 발소리가 들렸고 그럼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두 사람만의 시간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빠의 병세가 악화되던 날에도 그분은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오빠가 의식이 없던 날에도 그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곤 했죠. 그날까지도 저는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고 무엇보다 저는 오빠 돌보기에만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존재는 묘하게도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누군가 같이 이 아픔을 나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오빠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리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간호사를 불러달라고 상우 씨에게 부탁했어요. 네, 당장 불러올게요. 상우 씨는 서둘러 나가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을 데려왔지만 의사 선생님이 확인한 후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편안히 보내드리는 게 좋겠어요. 의료진이 나가고 상우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곁에 있어 드려요. 그날 밤 오빠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둘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내쉬고 떠났어요. 상우 씨는 오빠의 눈을 감겨주었고 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오빠의 손을 잡고 있었을 뿐이었죠. 영애 씨, 이제 좀 쉬세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상우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병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오빠가 혼자 있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상우 씨는 제 옆에서 함께 지켜주었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위로가 되었죠.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집에 돌아오니 상우 씨가 아파트 입구에 서 계셨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두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로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왠지 모르게 반가웠어요. 영애 씨, 잘 지내세요?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병원에서는 주로 김 회장님 동생분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는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여전히 말을 잘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하지만 상우 씨는 기다려 주었어요. 저녁 바람이 조금 쌀쌀했는데 그가 자기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김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영희 씨 이야기만 했어요. 상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동생이 걱정된다고, 혼자 남겨두기 미안하다고. 그리고 제게 부탁도 했어요. 부탁이요? 영애 씨가 힘들어할 텐데 가끔 들여다봐 달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그냥 김 회장님의 부탁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도 영애 씨가 걱정되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꽉 막혔던 가슴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보고 싶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상우 씨는 말없이 제 등을 감싸 안아주었어요.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상우 씨는 오빠와의 오래된 추억을 들려주었어요. 대학 시절 함께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던 이야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서로 격려하던 이야기. 그 속에서 제가 몰랐던 오빠의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오빠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만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절 위해서였네요. 상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김 회장님에게 영애 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가끔은 자기 행복도 생각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순간 궁금해졌어요. 상우 씨는 오빠의 오래된 친구셨다면서요. 왜 한 번도 집에 오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김 회장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일과 사생활을 철저히 구분하는 분이셨죠.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헤어질 때 상우 씨가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 회장님의 오랜 친구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올까 또 찾아올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오빠를 잃은 슬픔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두어 번씩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전화를 걸어왔고 오빠의 남은 일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사업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은행 업무도 함께 봐주었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식사도 함께하게 되었고 점차 오빠 일이 아닌 다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영애 씨는 꽃을 좋아하세요?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네, 특히 들꽃을 좋아해요. 요란하지 않지만 생명력이 강해서요. 상우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회장과 참 다르네요.
그분은 항상 화려한 것을 좋아하셨거든요. 다음 만남에서 상우 씨는 작은 화분을 들고 왔어요. 보라색 들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죠. 이름도 예뻐요. 은방울꽃이라고 해요. 혼자서도 잘 자라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본다. 오빠의 동생이 아닌 나라는 사람을.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조용한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상우 씨는 말은 적었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어요. 저도 모르게 오빠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가끔은 웃음도 나왔어요. 웃고 나면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오빠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웃어도 될까 싶어서요. 웃어도 괜찮아요. 상우 씨가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어요. 김 회장도 그러길 바랐을 거예요.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가 제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이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우리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죠. 그때 제가 살짝 발을 헛디뎠어요. 놀라서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상우 씨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어요.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얼굴은 너무 가까웠어요. 그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 속에서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팔은 여전히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왜 이렇게 심장이 뛰죠? 제가 작게 속삭였어요. 상우 씨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요. 그게 설렘이라면 나쁘진 않네요. 처음으로 그가 저를 영희 씨가 아닌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죠.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서 떨어졌지만 그의 손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집 앞까지 왔을 때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 정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우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는 말했어요. 좋은 집이네요. 참 영희 씨다운 집이에요. 어떤 점이요?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나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오빠와의 추억, 그리고 은퇴 후의 일상까지 들려주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 나이에 이런 마음이 남아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가끔 손등에 느껴지는 그의 엄지손가락의 작은 움직임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일어났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어요. 봄이 끝나갈 무렵 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김 회장이랑 자주 가던 춘천 호수 같이 가보실래요?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영희 씨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요. 순간 망설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의 추억이 있는 그곳에 다른 사람과 간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어쩌면 그게 오빠가 바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가보고 싶어요. 처음엔 당일치기로 계획했지만 용기를 내어 제가 말했어요. 밤에 호수가 예쁘다고 하던데 펜션 하나 잡을까요? 상우 씨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좋아요. 그럼 내가 예약할게요. 여행 전날 저는 밤새 잠을 설쳤어요. 마음은 설레었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아침에 상우 씨가 마중 나왔을 때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춘천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상우 씨는 오빠와 함께했던 춘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속에서 제가 몰랐던 오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김 회장님은 강가에서 낚시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물고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물소리 듣고 앉아 있는 걸 즐기셨죠. 호수에 도착해서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상우 씨는 제 손을 잡았고 그 손길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점심은 오빠가 좋아했다는 닭갈비집에서 먹었고 오후에는 배를 타고 호수를 둘러보았어요. 오빠가 여기서 어땠는지 상상이 가요. 참 좋아했겠어요. 이런 곳. 상우 씨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김 회장님은 늘 바빴어요. 이런 곳에 와서도 완전히 쉬지 못하셨죠. 하지만 영희 씨는 달라요. 지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작은 펜션이었어요. 호수가 보이는 방 하나. 테이블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와인 한 잔을 나눴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호수에 반짝였고 방 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조용했습니다. 저 영애 씨, 상우 씨가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둘이 있으니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조금 떨려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행복해요. 나도 그래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나이 들어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에 상우 씨는 웃으며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창가로 걸어가 호수를 바라보는데 상우 씨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등 뒤로 느껴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영희 씨. 이렇게 나한테 기회를 줘서.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어요. 시선이 마주친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전류가 흐르는 듯 했죠. 상우 씨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고 저는 그대로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의 손이 내 얼굴을 감쌌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을 때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어요. 옷 위로 느껴지는 그의 손길이 제 몸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숨이 가빠졌어요. 서툴지만 간절한 우리의 몸짓은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도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느끼는 안정감이 좋았어요.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좋아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밤새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안겨 잠든다는 행복을 느꼈어요. 품 안에서 키스를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지만 어떤 급한 욕심도 없었어요. 그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고마워요.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이렇게 함께 있게 해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일어나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이 외롭지 않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상우 씨는 제 손을 잡은 채 물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지금처럼요. 무언가를 서두르지 않고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그 여행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의 동행이 되었어요. 정식으로 동거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니었지만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상우 씨는 제게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비 올 것 같다며 우산을 챙겨주는 것, 추운 날 따뜻한 음식을 해주는 것. 모든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었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그의 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때로는 그저 함께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상우 씨는 제 생일에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깜짝 놀라게 했고 추운 날엔 직접 뜬 목도리를 선물해 주기도 했어요. 이거 직접 뜨신 거예요? 놀라서 물었더니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배웠어요. 시간도 많고 손이 바빠야 잡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명절이면 함께 오빠의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상우 씨는 늘 오빠에게 영희 씨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가끔은 오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도 했지만 분명 기뻐할 거라 믿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복통이 생겨 응급실에 갔을 때도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달려온 사람은 상우 씨였어요. 그는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아침이 되어 진통제가 듣기 시작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어떤 관계세요? 잠시 망설이던 상우 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가까운 사람. 애인도 배우자도 아닌 그저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 그게 우리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도 있었어요. 아파트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가끔은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기로 했어요. 이 나이에 찾은 행복,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오래된 친구가 전화해서 물었어요. 영희야, 소문이 돌던데. 정말 남자친구가 생겼니?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남자친구라니, 이 나이에. 하지만 맞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 사람 혹시 내 재산 노리는 거 아니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는 됐어요. 요즘 노인들을 속이는 사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상우 씨는 달랐어요. 그는 오히려 제가 돈 쓰는 걸 말릴 정도로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걱정 마. 난 아직 정신 멀쩡해. 그리고 행복해.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점심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 가는 것,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는 것, 아플 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는 것. 그런 작은 일상이 우리의 사랑이었어요. 어느 날 밤 상우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영희 씨 후회 없어요? 나랑 시간 보내는 거?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당신은 내게 온 선물이에요. 왜 후회하겠어요? 그는 제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그와 함께 있는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약속이라 믿습니다. 언젠가 헤어질 날이 올 테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니까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 대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 마음이 뛸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당신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